안녕하세요. 저는 신경과 전문의 이종길입니다. 올해로 83, 병원 현장을 지킨 지 50년이 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퇴직한 뒤에도 치매 상담을 계속하고 있지요. 왜냐고요? 치매는 빨리 발견하면 막을 수 있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를 운명이라 여기며 포기합니다. 그저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치매는 절대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닙니다. 몸이 먼저 아주 미세한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나이살, 노안, 깜빡함이라며 그냥 넘긴다는 데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그냥 정신이 없어서 그랬어요 입니다. 하지만 정신이 없는 게 아니라 뇌가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귀 및 귓불에 주름이 생겼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이미 나빠졌다는 경고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이 신호를 알아차리고 관리하면 치매를 5년 이상 늦출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귓불 주름, 두상 크기, 팔 길이, 기억력의 미세한 저하, 이런 것들이 이미 뇌가 보내는 위험 신호라는 게 수많은 국내외 연구로 밝혀졌습니다. 오늘은 제가 50년 진료하며 만난 수많은 환자들의 사례와 국내외 연구를 바탕으로 이 신호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 이 순간이 당신 뇌 건강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치매는 뇌세포가 하나둘씩 죽어가며 생기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 뇌세포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탁 하고 죽는 게 아닙니다. 죽기 전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우리가 얼마나 빨리 정확히 알아채느냐에 따라 치매를 막느냐 혹은 그냥 흘려보내느냐가 갈리는 거죠.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그 신호는 우리 몸에 이미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신호가 바로 귓불 주름입니다. 영어로는 프랭크 사인, 프랭크스 사인이라고 합니다. 귓불, 그러니까 귀 밑에 살 부분에 사선으로 주름이 생기는 현상인데 이게 단순한 노화의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큰일입니다. 이 주름은 우리 몸에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다, 즉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 있다는 경고입니다. 뇌혈관이 막히거나 손상되면 뇌세포로 가는 산소와 영양 공급이 줄어들고 결국 뇌세포가 하나둘씩 기능을 잃기 시작하죠. 이게 바로 치매의 시작입니다. 특히 연구에 따르면 이 귓불 주름이 있는 사람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약 2배 이상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 주름이 젊은 나이에부터 생겼다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혈관성 질환이 함께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런 분들은 꼭 조기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두상 크기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조금 생소하시죠? 저도 처음엔 이게 무슨 관련이 있나 싶었는데 연구 결과들을 보면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두상, 즉 머리 둘레가 작은 사람일수록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연구가 국내외에서 다수 보고됐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두상이 작다는 건 뇌 용적이 작다, 즉 뇌세포 수 자체가 적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뇌세포가 많을수록 치매 유발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단백질의 공격을 버텨낼 수 있는데 그 수가 적다면 당연히 빨리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팔 길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팔이 짧을수록 어린 시절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고 그로 인해 뇌 발육이 충분치 않았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팔 길이가 1cm 짧을 때마다 치매 발병 위험이 1.5배 증가한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니 어떠신가요? 우리는 이미 몸 곳곳에서 치매의 가능성을 미리 보여주는 경고들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나이 탓이라며 넘겨버리죠. 그러니 제가 강조드립니다. 그냥 넘기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신호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즉시 검진을 받는 겁니다. 요즘은 뇌 MRI, 혈관 초음파,
뇌기능 검사 등으로 비교적 정확히 뇌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 진단을 받으면 치매의 진행을 최소 5년은 늦출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단 2년만 늦춰도 국가 차원의 치매 유병률이 20% 줄어든다고 보고된 바 있죠. 둘째, 혈관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치매의 80% 이상이 뇌혈관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즉, 고혈압, 당뇨, 고지혈, 비만, 흡연, 운동 부족 이 6가지는 반드시 조절하셔야 합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면 뇌혈류가 좋아지고 뇌세포가 보호됩니다. 셋째, 식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하버드대와 러시대학에서 발표한 마인드 식단은 치매 예방에 효과적인 식단으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초록색 잎 채소, 견과류, 베리류, 콩, 생선, 전곡류, 올리브오일 중심의 식단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 식단을 꾸준히 실천한 사람들은 같은 나이대보다 무려 7.5년 더 젊은 인지 기능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지 자극을 계속 주는 활동, 이것도 핵심입니다. 간단한 손 운동, 글쓰기, 암산,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낯선 길 걷기, 대화 나누기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활동은 뇌의 회로를 깨우고 새로운 시냅스를 만들어내며 치매의 진행을 늦추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 치매란 건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몸속에서 천천히 꾸준히 경고를 보내다가 우리가 그것을 외면했을 때 비로소 큰 병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만큼은 제발 경고를 지나치지 마십시오. 그게 가족을 지키는 일이고 내 삶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제가 신경과 의사로서 살아온 5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한 가지 확실히 느낀 게 있습니다. 치매는 반드시 몸이 먼저 알려준다는 사실입니다. 한 60대 후반의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한 후엔 조용히 텃밭 가꾸며 사시던 분인데 진료실에 들어오자마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요즘 왜 이렇게 귀 밑이 꺼슬꺼슬하고 이상하게 쭈글쭈글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살펴보니 양쪽 귓불에 프랭크 주름이 뚜렷하게 파여 있었습니다. 기억력도 조금씩 떨어지고 계산도 헷갈린다고 하셔서 정밀검사를 진행했더니 경도인지장애, 즉 치매 전 단계로 진단됐습니다. 이후 그분은 식습관과 운동을 바꾸셨고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비교적 안정된 상태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분은 50대 중반의 여성분이셨는데 자꾸 장을 보러 나갔다가 물건을 빼먹고 돌아온다는 겁니다. 처음엔 본인이 정신이 산만해서 그런가 봐요 하셨지만 제가 팔 길이와 머리 둘레를 측정해 보니 평균보다 많이 작았습니다. 조기 발달 때 영양 상태가 충분하지 않았던 영향이 보였고 정밀 검사 결과 역시 경도인지장애로 나타났습니다. 그분은 이후 매일 손 운동을 꾸준히 하셨고 직접 손글씨로 일기를 쓰며 인지훈련도 병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동네 아이들 미술 과외까지 하시며 더 활기찬 삶을 살고 계십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환자 중 하나는 70세 남성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이미 중등도 치매로 진단받고 오셨는데 가족 말로는 수년 전부터 귀 밑 주름이 깊어졌고 가끔 사람 이름을 잘 기억 못하더라도 술 때문이겠지 하고 넘겼다고 하더군요. 문제는 증상이 시작되고 7년 가까이 방치됐다는 겁니다.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뇌세포 손상으로 지금은 일상생활 대부분을 가족이 도와야 합니다. 또 한 분은 평소 식단이 매우 불균형했던 60대 여성분입니다. 매 끼니 국수, 떡, 빵류만 드시고 채소는 거의 안 드셨습니다. 베리류나 견과류는 전혀 모르셨고 올리브유는 그게 뭔지도 모르신다고 하셨죠. 검사 결과 뇌의 백질 변화가 뚜렷했고 초기 혈관성 치매 소견이 확인됐습니다. 이후 마인드 식단으로 식습관을 개선하셨고 정기적으로 걷기 운동과 인지 훈련을 병행하면서 6개월 뒤 검사에서는 뇌기능 저하가 멈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82세의 할머니 환자입니다.
이분은 치매가 아니라 청력 저하 때문에 사회적 활동을 거의 안 하셨습니다. 사람들과 대화가 잘 안 되니까 친구 모임도 피하고 TV나 라디오도 점점 안 보시게 되면서 인지 기능이 눈에 띄게 떨어졌죠. 보청기를 착용하시고 다시 교류를 시작하신 뒤 인지 기능이 개선된 사례입니다. 귀가 안 들리면 뇌도 잠을 잡니다. 청력 하나 회복했을 뿐인데 삶 전체가 달라졌습니다. 이처럼 치매는 멀리 있는 병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 작은 증상, 작은 경고. 이것들을 괜찮겠지 하고 넘기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병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그 신호를 읽고 실천을 시작하면 절대 늦지 않습니다. 이 5분처럼 말이죠. 자, 지금부터는 실제로 따라 하실 수 있는 치매 예방 운동 2가지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건 저도 매일 아침에 하는 루틴입니다. 간단하지만 효과는 아주 큽니다. 첫 번째는 계단 걷기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 중에서도 짧은 시간 안에 심장 박동수를 올려주고 뇌혈류를 확 늘려주는데 효과적인 게 바로 계단 걷기입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3층까지만 계단으로 올라가 보십시오. 처음엔 숨이 좀 찰 수 있지만 3층에서 5층 정도를 하루 한두 번 오르면 치매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의사항도 꼭 말씀드려야겠죠. 무릎이 안 좋으신 분은 내려올 때는 계단을 피하십시오. 무릎에 무리가 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절대 처음부터 10층, 15층씩 무리하게 하지 마세요. 천천히, 꾸준히 내 몸에 맞게 이것이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손등치기 인지운동입니다. 이건 저희 뇌에서 전두엽과 운동신경을 동시에 자극하는 운동입니다. 두 손을 앞에 뻗고 양손 바닥끼리 박수를 한번 칩니다. 그 다음은 손등끼리 박수를 칩니다. 이걸 교대로 10회씩 반복합니다. 익숙해지셨다면 다음 단계로 가봅시다. 오른손은 엄지를 펴고 왼손은 주먹을 쥡니다. 그 다음 바꾸는 겁니다. 왼손은 엄지, 오른손은 주먹. 헷갈리시죠? 바로 그 혼란스러운 동작이 뇌에 자극을 주는 훈련입니다. 잘못된 방법은 무작정 손을 움직이기만 하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반복하면 뇌는 자극을 받지 못합니다. 생각하면서 정확하게 바꾸고 반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런 동작은 하루 3분에서 5분만 해도 뇌세포를 깨우는데 충분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손을 쓰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실제 손가락을 쓰고 시각 감각 움직임이 함께 작동해야 뇌는 새로운 학습을 했다고 인식합니다. 자, 오늘부터 아침에 일어나서 5분만 투자해 보십시오. 계단 2층 오르고 손등치기 10회. 이 2가지만 꾸준히 하셔도 뇌세포는 죽지 않고 살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치매를 막기 위한 생활 습관은 거창하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내가 조금만 의식하고 바꾸면 됩니다. 가장 먼저 강조하고 싶은 건 식사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은 건너뛰고 점심은 대충 저녁은 늦게 많이 이런 식의 식사를 하십니다. 하지만 뇌는 규칙적인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면 기능이 떨어집니다. 새끼를 꼭 챙기되 제때 드셔야 합니다. 아침엔 삶은 달걀 하나, 견과류 한 줌, 채소 반찬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매 끼니 초록색 잎채소, 통곡물, 콩, 생선, 과일을 넣어 보십시오. 내가 식사를 하는 시간 뇌세포에 영양을 공급하는 시간이라는 생각으로 식사 습관을 바꾸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감각 자극입니다. TV만 켜놓고 하루 종일 소파에 계신 분들 많으시죠? 그건 뇌를 멍하게 만드는 생활입니다. 반대로 뇌는 감각을 통해 깨어납니다. 손으로 무언가를 만지고 눈으로 집중해서 보고 입으로 말하고 귀로 소리를 듣는 활동을 하루에 30분 이상씩은 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접 손으로 과일을 깎기, 신문 기사 한 꼭지 소리 내어 읽기, 만보기를 차고 시장 한 바퀴 걷기, 그날 만난 사람 이름을 메모장에 적기. 이런 활동은 단순해 보여도 시각, 청각, 언어, 운동 감각을 동시에 쓰기 때문에
뇌를 활성화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대화입니다. 치매는 사회적 고립과 함께 더 빨리 진행됩니다. 혼잣말이라도 좋습니다. 거울 앞에서 오늘 날씨 좋네 하고 말을 꺼내 보십시오. 이웃에게 어제 드라마 보셨어요? 한마디 건네보는 것도 뇌 건강을 지키는 훌륭한 대화입니다. 말하는 것, 듣는 것, 반응하는 것, 이 세 가지는 모두 뇌를 깨우는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자, 결국 결론은 간단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잘 먹고 손과 입과 귀를 자주 쓰고 사람과 자주 이야기하라. 이것만 지키셔도 치매는 그리 쉽게 오지 못합니다. 치매 예방에 관한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중 가장 권위 있는 기관 중 하나가 미국의 러시 대학교와 하버드 대학교입니다. 이 두 대학은 마인드 식단이라는 개념을 통해 식습관이 뇌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과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러시 대학의 마사 클레어 모리스 박사 연구팀은 노인을 대상으로 수년간 식단과 치매 발병률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마인드 식단을 실천한 사람들은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이 무려 53%까지 줄었고 완벽하게 따르지 않더라도 35% 가까이 위험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등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혈관 건강을 유지하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 등을 조절한 중장년층은 20년 후 치매 발병률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대한신경과학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치매는 예방이 가능하며 조기 발견과 식습관 운동사회 활동의 조합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이다. 이렇듯 치매는 불운한 운명처럼 찾아오는 병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충분히 조절 가능한 질환이며 지금부터라도 생활 습관을 바꾸면 뇌의 노화를 늦출 수 있다는 것이 학계의 일관된 결론입니다. 치매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노년의 그림자지만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그림자가 아닌 지혜로운 여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실천하는 용기입니다. 작은 식단 변화 하나, 가벼운 계단 오르기 한 번, 한 줄 일기 쓰기만으로도 뇌는 반응합니다. 살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인생도 지혜롭게 산다. 혹시 오늘 들으신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 채널 좋은 정보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정보 앞으로도 진심 담아 전해드리겠습니다.